오즈의 마법사. 먼 옛날 아주 넓고 평평한 캔자스라는 땅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도로시. 도로시는 작은 집에 삼촌 헨리와 이모 엠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녀는 귀여운 강아지 토토와 언제나 함께였답니다. 캔자스의 땅은 회색빛이었고 하늘도 늘 잿빛이었어요. 이모 엠의 얼굴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헨리 삼촌은 말수가 적었죠. 도로시에게 이 세계는 너무 단조롭고 심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토토만큼은 언제나 재밌고 장난기 가득한 친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늘이 이상하게 어두워지고 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도로시, 지하실로 어서 내려오렴! 이모 엠이 소리쳤지만 도로시는 토토가 어디 갔는지 찾느라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순간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마치 괴물처럼 달려와 도로시의 집을 통째로 들어올렸답니다. 집은 빙글빙글 돌며 하늘로 올라갔고 도로시와 토토는 그 안에 갇힌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깥 세상은 온통 회색 바람과 구름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로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차분해졌답니다. 그녀는 토토를 꼭 안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린 분명 어디론가 가고 있어. 하지만 어딜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집이 쿵! 소리를 내며 무언가 위에 내려앉았어요. 도로시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초록빛 들판, 형형색색 꽃들, 반짝이는 햇살, 맑고 투명한 하늘. 도로시는 숨을 멈추고 말했어요. 토토, 우리 캔자스가 아닌 것 같아. 그때 어디선가 작고 귀여운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머리에 둥근 모자를 쓰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들은 도로시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착한 마녀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착한 마녀라고요? 도로시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은은한 빛이 감도는 옷을 입은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미소의 여인이었죠. 난 북쪽의 착한 마녀란다. 너는 나쁜 마녀를 없애줬어. 저기 보아라. 도로시가 고개를 돌리자 집이 떨어진 자리에 뭔가 번쩍이는 신발 두 짝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동쪽 나쁜 마녀가 신던 마법의 은빛 구두였죠. 도로시는 당황했지만 착한 마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너는 이 마법의 땅, 오즈의 나라에 와 있단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에메랄드시에 있는 위대한 오즈를 만나야 해. 도로시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캔자스로. 이모 엠과 삼촌 헨리가 있는 곳으로.
착한 마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오주를 찾아가거라.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도로시는 강아지 토토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좋아, 모험을 시작하자, 토토. 그리고 그녀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노란 벽돌길 위에 첫 발을 내디뎠답니다. 노란 벽돌길은 반짝이며 숲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신기한 나라를 지나며 천천히 길을 걸었죠. 길가에는 말하는 꽃들이 속삭였고 바람은 달콤한 음악처럼 불어왔어요. 한참을 걷던 도로시는 들판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허수아비 하나를 보았어요. 그는 기다란 막대기에 몸이 기대어 있었고 얼굴은 밀짚으로 가득 찬 자루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허수아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로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자 허수아비가 입을 열었어요. 안녕. 혹시 날 여기서 좀 꺼내줄 수 있을까? 도로시는 깔깔 웃으며 허수아비를 막대기에서 내려줬어요. 허수아비는 풀썩 땅에 주저앉았지만 금세 일어나더니 몸을 툭툭 털었죠. 아, 살 것 같군. 오랫동안 여기에 꽂혀 있어서 몸이 뻣뻣했어. 도로시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당신은 말을 할 줄 아는 허수아비군요. 이름이 뭐예요? 허수아비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특별한 이름은 없어. 난 그냥 허수아비야. 하지만 너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 그럼 어디 가는 길이에요? 도로시가 물었죠. 나는 머리가 밀집이라서 생각을 잘 못해. 그래서 오즈 대왕을 만나서 뇌를 달라고 가는 중이야. 도로시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나도 오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캔자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요. 허수아비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가도 될까? 함께라면 외롭지 않고 길도 더 재밌을 것 같아. 물론이에요. 도로시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리고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 그리고 새 친구 허수아비는 노란 벽돌길 위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허수아비는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도로시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금세 친해졌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딱, 딱, 딱. 저게 무슨 소리지? 도로시가 물었고 허수아비는 고개를 갸웃 했어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나무 사이에 온 몸이 은빛으로 된 사내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고 온몸이 굳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힘겹게 입을 움직이며 말했어요. 기름 좀 부탁해요. 도로시는 근처에 놓인 작은 기름통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그의 관절에 기름을 발라주었어요. 그러자 은빛 사람은 하나씩 몸을 움직이며 부드럽게
풀려나기 시작했죠. 아, 고맙습니다. 몇 년이나 이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은빛 사람이 말했어요. 그는 바로 양철 나무꾼이었죠. 도로시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었어요? 비를 맞고 녹슬었거든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오즈 대왕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죠. 오즈를요? 왜요? 난 마음이 없어요. 가슴이 텅 비었죠.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오즈에게 심장을 달라고 부탁하려 했죠. 도로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가요. 저희도 오즈를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양철 나무꾼은 얼굴에 은빛 반사가 반짝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길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이제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그리고 양철 나무꾼. 네 친구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는 특별한 친구 한 명이 남아 있었답니다. 도로시, 토토,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노란 벽돌길은 이제 숲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나무잎은 초록색보다 더 짙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서워졌어요. 그때 갑자기 크앙! 커다란 사자가 나무 뒤에서 튀어나오며 으르렁 거렸어요. 친구들은 깜짝 놀라 서로 뒤로 물러났죠. 사자는 도로시를 향해 달려왔고 토토가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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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으며 맞섰어요. 그 순간 도로시는 용감하게 외쳤어요. 토토를 건드리지 마! 그리고는 사자의 코를 콱 때렸죠. 사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울먹였어요. 왜 때리는 거야? 난 그냥 겁 좀 줘보려고 한 거야. 나도 이렇게 무섭게 생긴 게 싫어. 허수아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 사자가 우네? 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훌쩍였어요. 난 겁쟁이야. 무섭게 생겨서 남들은 다 날 무서워하지만 사실 난 겁 많고 마음도 약해. 번개만 쳐도 덜덜 떨고 그림자만 봐도 도망가. 도로시는 사자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용기가 필요한 거군요. 우리는 오즈 대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뇌가 필요한 허수아비, 심장이 필요한 양철 나무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저. 사자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나도 용기를 갖고 싶어. 오즈 대왕이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양철 나무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도는 해볼만 하죠. 함께 가요. 그래. 그럼 나도 함께 할래. 혹시 무서운 일이 생기면, 너희 뒤에 숨을게. 사자는 부끄럽게 웃었지만 친구들은 모두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4명의 친구와 토토까지 5명은 함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걷기도 하고 나무 아래에 앉아 쉬기도 했어요. 노란 벽돌길은 점점 더 울창한 숲속으로 이어졌어요. 낮이지만 나무들이 빽빽해서 어둡고 조용했죠. 갑자기 도로시가 길 위의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왼쪽 위험한 들판, 오른쪽 짧은 길.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짧은 길이 더 좋아 보이지만 위험한 들판이란 말도 무시할 순 없지. 사자는 덜덜 떨며 말했어요. 난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로시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모험을 하기로 했잖아요. 조금 위험하더라도 오즈를 만나야 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함께 용기를 내어 왼쪽 길, 위험한 들판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이상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향기가 너무 진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죠. 한참 걷다 보니 도로시와 사자는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도로시가 중얼이며 풀밭에 누웠고 토토도 따라 누웠어요. 사자도 어휴, 나 잠시만 잘게. 하며 그대로 쓰러졌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당황했어요. 이건 마법꽃이야. 그 향기가 사람을 잠들게 해. 양철 나무꾼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도로시가 잠들었어. 큰일이야. 그들은 도로시와 사자를 깨워보려 했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숲속에서 무언가 날아와 허수아비 옆에 떨어졌죠. 그것은 바로 하늘을 나는 작은 요정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도와드릴게요. 북쪽 마녀가 보내신 친구들이 도착할 거예요. 잠시 후 날개 달린 들쥐떼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도로시와 사자를 조심스럽게 옮겨 숲 너머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죠. 잠시 후 도로시와 사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들쥐떼가 웃으며 맞이했어요. 도로시는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정말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아. 우릴 도와준 게 누구였지?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죠. 진짜 친구들이었어. 사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날 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5 친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제 에메랄드 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 그리고 토토와 함께 다시 길을 나섰어요.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정말 친구가 되었죠. 숲을 지나고 들판을 넘고 높은 언덕을 넘자 저 멀리서 반짝이는 녹색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저게 바로 에메랄드시야! 도로시가 외쳤어요. 그 도시는 온통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한 성벽이 보였죠. 도시 위엔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돔과 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길 끝에는 큰 성문이 있었고 성문 앞에는 눈이 초록색인 문지기가 서 있었어요. 그는 도로시 일행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어서 오시오, 낯선 이들이여. 위대한 오주를 만나러 오셨소? 네, 저희 모두 각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왔어요. 도로시가 대답했죠. 문지기는 도로시의 발을 내려다보며 깜짝 놀랐어요. 오, 저건 나쁜 마녀의 은빛 구두잔소. 당신이 그 마녀를 무찌른 소녀군요. 그 말에 문지기는 즉시 문을 활짝 열었고 5 친구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메랄드 씨는 상상보다 더 환상적이었어요. 건물마다 초록 유리로 장식되어 있었고 길을 걷는 사람들도 모두 초록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심지어 개 토토에게도 작은 리본을 달아줬답니다. 문지기는 친구들을 궁전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주를 직접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주는 하루에 단 한 사람만 만나주시죠.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하루에 1명씩 돌아가면 만나요. 그날 저녁, 도로시는 초록색 침대에 누워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곳은 마법처럼 아름다워. 하지만 난 집에 가고 싶어. 이모 엠과 삼촌 헨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튿날 아침, 먼저 오즈를 만나게 된 건 도로시였어요. 문지기의 안내에 따라 도로시는 커다란 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어두웠고 정중앙에 붉은 불꽃과 안개 속에 감춰진 얼굴 하나가 떠 있었어요. 거대한 얼굴이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바로 오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도로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캔자스의 가족에게로. 오즈는 조용히 도로시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너의 소원은 진심이구나.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서쪽의 나쁜 마녀를 없애라. 그녀는 오즈의 땅을 위협하는 존재다. 그 임무를 완수하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도로시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제가 마녀를 없애야 해요? 오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 네 친구들도 같은 조건이다. 허수아비의 뇌, 나무꾼의 심장, 사자의 용기도 모두 서쪽 마녀를 없앤 뒤에야 줄 수 있다.
도로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궁전을 나왔고 친구들에게 오즈의 말을 전했어요. 허수아비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사자는 덜덜 떨며 말했지만 눈에는 단호한 빛이 있었어요. 무섭긴 하지만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어. 난 진짜 용기를 갖고 싶어. 양철 나무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심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도로시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럼 가요. 우린 이미 마법 같은 우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5친구는 다시 한번 길을 나섰어요. 이번엔 훨씬 더 위험한 여정. 서쪽 나쁜 마녀를 향해.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시를 뒤로 하고 서쪽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섰어요. 이번 여정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죠. 이 마녀는 정말 무서운 힘을 가졌다고 해요. 허수아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린 함께야. 도로시가 단호하게 말했죠. 노란 벽돌길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울퉁불퉁하고 돌이 많은 들판, 검은 나무가 우거진 숲, 그리고 음산한 안개가 앞을 가리고 있었죠. 서쪽 마녀는 그들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정구슬로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죠. 은빛 구두를 신은 꼬마 소녀. 저 녀석만 없애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텐데. 그리고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냈어요. 어서 가서 그 녀석들을 붙잡아 오너라. 순식간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도로시 일행에게 날아왔어요. 윙윙 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숲을 뒤흔들었죠. 조심해!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 사자가 외쳤고 허수아비는 친구들을 감싸듯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원숭이들은 빠르고 강했어요. 그들은 허수아비의 몸에서 지푸라기를 빼내더니 여기저기 흩뿌렸고 양철 나무꾼은 기름통이 떨어지며 몸이 굳어버렸어요. 사자도 힘껏 싸웠지만 수가 너무 많았죠. 결국 도로시와 토토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붙잡혀 공중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어두운 성의 꼭대기 방에 도로시는 던져졌어요. 토토는 도로시 옆에서 작게 으르렁 거렸습니다. 그 순간 서쪽의 나쁜 마녀가 휙 돌며 나타났어요. 그녀는 구불구불한 손가락으로 도로시를 가리키며 말했죠. 은빛 구두를 내놔. 그건 내 거야. 도로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건 착한 마녀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함부로 뺏을 수 없어요. 마녀는 눈을 번뜩이며 성질을 냈지만 도로시는 함부로 해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녀도 알았거든요. 도로시가 신은 은빛 구두엔 마법이 깃들어 있다는 걸요.
좋아. 그러면 잡일이나 하면 살아남아 봐라. 도로시는 마녀의 성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물도 길고 방도 청소하고 성 안을 쓸며 친구들을 걱정했죠. 하지만 도로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그리고 친구들을 다시 찾아야 해. 한편 토토는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가 도망쳤어요. 그는 숲을 지나고 들판을 가로질러 에메랄드시 쪽으로 달렸죠. 그리고는 허수아비의 지푸라기를 다시 모으고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부으며 사자를 깨웠어요. 친구들은 다시 힘을 합쳐 도로시를 구하러 서쪽 성으로 향했어요. 도로시는 마녀가 점점 더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결심했어요. 이제 끝을 내야 해. 마녀는 도로시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화가 나서 다가왔어요. 그 순간 도로시는 근처에 있던 양동이를 들어 마녀에게 물을 확 끼얹었어요. 이런, 이건 물이잖아. 안 돼.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마치 녹아내리듯 그녀는 점점 작아지다가 연기처럼 사라졌죠. 도로시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사라졌어? 마녀가 사라진 뒤 성 안은 조용해졌고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들은 도로시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당신이 우리를 구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은빛 구두의 소녀요. 그때 멀리서 도로시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로시! 바로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 사자였어요. 그들은 토토를 따라 이곳까지 온 거였죠. 도로시는 친구들을 껴안으며 웃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마녀를 없앴어! 서쪽의 나쁜 마녀가 사라지고 도로시와 친구들은 마법의 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즐거웠죠. 허수아비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이제 약속을 지켜줄 차례야. 위대한 오즈가 우리 소원을 들어줄 거야. 드디어 뇌를 가지게 되겠군. 나도 따뜻한 심장을 가질 수 있겠지? 그리고 난 진짜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도로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들은 다시 에메랄드시로 향했고 문지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 즉시 문을 열어주었어요. 마을 사람들 역시 박수와 환호로 그들을 맞이했죠. 나쁜 마녀를 물리친 영웅들이다. 은빛 구두 소녀가 우리를 지켜줬어. 도로시는 부끄럽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웃었어요. 이제 그들은 위대한 오즈 앞에 설 자격이 있었어요. 문지기는 궁전으로 그들을 안내했고 다시 어두운 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늘에서 또다시 거대한 불꽃과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누가 나를 찾는가? 허수아비가 나섰어요. 우린 당신이 시킨 일을 해냈어요. 서쪽에 나쁜 마녀는 이제 없어요. 양철 나무꾼도 외쳤어요. 이제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오즈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리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홀 한쪽에서 토토가 왈왈! 짖으며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 순간 커튼이 휙 열렸고 그 안에는 작은 노인이 하나 있었어요. 동그란 안경에 초록 양복을 입은 남자였죠. 그는 커튼 뒤에서 조작 장치를 움직이며 거대한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도로시가 놀라 소리쳤어요. 당신이 오즈예요? 노인은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바로 오즈란다. 하지만 사실 마법사는 아니란다.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다 가짜였단 말이에요? 허수아비가 물었죠. 오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난 원래 서커스 열기구를 타던 사람이었단다. 어느 날 사고로 이 나라에 떨어졌고 우연히 이 나라의 왕처럼 여겨졌지.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거짓을 꾸미게 됐단다. 도로시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제 소원은요? 친구들의 소원은요? 오즈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었단다. 그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언제나 현명한 말을 해왔단다. 뇌가 없어도 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어. 양철 나무꾼에겐 이렇게 말했죠. 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친구들을 위해 울고 걱정하고 도와줬잖니. 그리고 사자에겐 이렇게 말했어요. 넌 겁이 나도 앞으로 나아갔지. 진짜 용기는 그거란다. 두려워도 도망치지 않는 것.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정말 그랬네요. 하지만 도로시는 슬픈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럼 전요? 저만은 아직 캔자스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오즈는 고민하다 말했어요. 네, 열기구를 고쳐볼게. 그걸 타고 너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도로시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며칠 뒤 도로시는 친구들과 함께 성 옥상에 모였어요. 거대한 열기구가 하늘 위에 부풀어 있었죠. 토토,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도로시가 말했어요. 오즈는 조종석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자, 모두들 잘 있어요. 도로시와 나는 집에 갑니다. 도로시는 열기구에 오르려다 잠시 토토를 놓쳤어요. 토토가 갑자기 고양이를 쫓아 달아나 버린 거예요. 토토, 안 돼! 도로시가 토토를 따라 내려갔고 그 사이 열기구는 서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즈가 외쳤어요. 도로시, 안 돼! 지금 올라와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열기구는 하늘로 떠올랐고 도로시는 땅에서 토토를 안은 채 눈물만 흘렸어요. 열기구는 하늘로 점점 멀어져 갔어요. 도로시는 땅 위에 서서 작아지는 풍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토토는 그녀의 품에서 작게 낑낑거렸고 도로시는 눈가를 닦으며 다시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는 도로시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바로 그때 하늘에서 반짝이는 빛이 내려왔어요. 그 빛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바로 북쪽의 착한 마녀 글린다였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도로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로시, 넌 참 용감했단다. 마녀도 물리치고 친구도 지키고. 도로시는 글린다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캔자스로요. 이모 엠과 삼촌 헨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글린다는 조용히 도로시가 신고 있는 구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넌 처음부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단다. 네? 정말요? 은빛 구두엔 강력한 마법이 깃들어 있거든. 네가 발꿈치를 3번 부딪히며 이렇게 말하면 돼. 어디에도 집만큼 좋은 곳은 없어.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로시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왜 지금껏 말씀 안 해주셨어요? 글린다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넌 스스로 배워야 했단다. 용기와 우정, 진심을 가진 너이기에 이 마법도 작동하는 거야. 도로시는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허수아비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양철 나무꾼은 눈을 반짝이며, 사자는 당당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평생 여러분을 잊지 않을 거예요.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우린 언제나 네 친구야. 양철 나무꾼은 살며시 말했다가 울컥하며 다시 말했어요. 만약 심장이 있다면 지금은 울고 있을 거야. 사자는 도로시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넌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줬어. 도로시는 눈물을 참으며 구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 준비됐어.
어디에도 집만큼 좋은 곳은 없어. 어디에도 집만큼 좋은 곳은 없어. 어디에도 집만큼 좋은 곳은 없어. 그 순간 눈부신 빛이 도로시의 몸을 감쌌고 회오리처럼 소용돌이치는 공기 속에서 도로시는 천천히 사라졌어요. 다음 순간 도로시는 눈을 떴어요. 자신의 방, 캔자스의 회색 집 안이었어요. 낡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창밖에는 이모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로시, 정신이 들었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도로시는 이모 품 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전 너무 멀리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집이에요. 도토는 침대 아래에서 깡총 튀어올라 도로시의 품에 안겼고 햇살은 창문 사이로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도로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어디에도 집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이야기 끝.